돈이라는 거는 빠르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여러 번 성공을 하는 게 정말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저 또한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대신 저는 마인드만 돼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마인드를 제대로만 깨면 그 다음 실행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경매를 또 열심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같이 경린이였을 때가 있지 않았나. 있었죠. 이번에 또 커뮤니티 올리신 것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보셨어요? 아, 전 다 보죠. 진짜? 티 좀 내. 댓글 달고. 어떻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저는 진짜 그냥 회사 다니고 있던 사람이고 제 주변에 어쨌든 경매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땐 돈도 없고 저는 혼자 했는데 미련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했고 만약에 내 주변에 좀 같이 하는 사람들 뭐 스터디라든지 뭐 같은 레벨의 사람들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사실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. 대신 주변 사람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책이 있었죠. 먼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내가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만나러 가진 못해도 책에 써놓은 말들은 내가 들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했고 남들처럼 그냥 쓰면서 그냥 공부를 하기보다는 메모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뭔가 이론 그리고 경매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. 쓰진 않아도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접목해서 물건을 찾아보고 입찰도 해보고 그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경매라는 게 결국 실행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. 돈이 없고 그리고 백도 없고 제일 무서웠던 거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게 제일 컸어요. 그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싸게 사면 되는 거였더라고요. 결국 직장인이 할 수 있는 투자는 크게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바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세 하락장입니다. 이 대세 하락장의 초록색 범위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훨씬 더 넓고 빈번하냐면 주식이 훨씬 더 넓고 빈번합니다. 대세 하락장이. 근데 부동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좀 있긴 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거든요.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 나는 부동산을 해야겠구나. 돈을 넣어두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구나. 그리고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저는 사실 묶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경매로 사면 내가 월세를 두면은 뭐 일부 묶이긴 하지만 전세나 매매를 하게 되면 돈이 더 생겨요. 반년 내에 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. 단타 매도를. 돈이라는 거는 빠르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여러 번 성공을 하는 게 정말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주식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거고 가격 등락도 너무 심하고 이런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저는 사실 집안 자체가 사업하는 집안이고 사업이라는 게 엄청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잘 될 때 그 돈을 자산에 넣어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. 주식보다는.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사업해서 번 돈을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만 봤으면 제가 딱히 감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실제로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오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봐왔거든요. 암묵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굉장히 큰 장점, 안전성 확보도 되면서도 투자를 내가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경매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처음 시작을 경매로 하신 거예요? 시작을 경매로 했죠. 내가 돈이 많았으면 그 당시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걸 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젊은 내 몸뚱아리 회사 다니고 있지만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데 내 시간을 쓰겠다라는 의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650만 원밖에 없었어요. 돈을 막 열심히 모으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. 근데 투자를 하면서 되게 역설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재테크를 관심을 또 갖게 되면서 내가 이 돈을 잘 모아서 넣어놓으니까 더 큰 돈이 되니까 더 열심히 모으게 되더라고요. 노는데 쓰지 않고 모아서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. 벌써 4년 정도가 됐네요. 뭐 부모님한테 큰 돈을 물려받으시진 않았지만 저는 투자 수저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진짜 수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. 대부분의 이제 수강생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인드를 못 깨서거든요. 부동산 투자는 나쁜 거야 이런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확실히 나중에 오를까라는 확신이 없는 것도 있고 그거 깨는 데가 제일 오래 걸려요. 그거는 전 깨져 있었죠. 이미 그냥 이제 투자금과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라는 것만 정하면 됐었죠. 그 투자를 해라 라고 몇 천만 원 이제 물려주고 이런 거보다도 그 정신을 깨고
깨고 시작하는 게 사실 남들보다 몇 년을 앞서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한 3년, 4년이 지나도 이걸 못 깨가지고 투자를 배우기만 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도 수두룩 빽빽이잖아요. 지금 가장 돈 벌기가 네. 쉬운 시대다라고 맞죠. 얘기를 하는 게 네. 옛날에는 다 폐쇄적이어서 네. 저 같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네. 존경하지만 그런 건 전혀 모르시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해볼 기회조차 없는 거야. 아. 근데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네.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유료 강의도 하지만 이렇게 챌린지라든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뭐 어떤 네트워크 모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에너지와 시너지가 훨씬 더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업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. 제가 만약에 PD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서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저를 찾아오겠어요.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셨죠? 그게 비단 4년 전이거든요. 4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인생이 360도면 원점이죠. 180도 바뀔 수 있더라고요. 제 집도 없었고 제 첫 주택은 경매로 샀으니까. 근데 지금은 많은 주택을 갖게 됐고 제 가정을 갖게 됐고 애 둘을 갖게 됐고 사업을 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지를 생각해보면 경매인 것 같아요. 경매를 처음 낙찰받고 인생을 바꿔준 게 경매가 맞아요. 회사원이었을 때 저를 비교한다면 금전적인 걸 떠나서 물론 금전적인 것도 훨씬 여유롭게 됐지만 시간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. 금전적으로 보면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시간적으로는 저도 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애기가 와이프가 전담에 사고는 있지만 한 명 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. 뭐 병원을 이동해야 된다던가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매여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친정 부모님 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직접 갑니다.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때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가정이 제 사업보다도 중요하거든요. 제가 돈 벌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대표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게 직장인이었을 때 저와 지금의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내가 회사원이었으면 우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애가 아파도 내가 휴가를 쓰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고 업무가 바쁘다던가 일이 없어도 9시부터 5시까지는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되게 크거든요. 그리고 9시, 5시 이때는 남들도 다 퇴근하고 출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에너지 소모 만석 버스를 탔을 때 그 스트레스 남들이 출근할 때 남들이 퇴근할 때 저는 이미 출근을 했거나 이미 퇴근을 했거든요. 시간적 자유를 줬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첫 경매 낙찰 받았다고 퇴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. 제 기억에 네 채 낙찰 받았을 때 퇴사를 했어요. 한창 또 상승장이기도 했고 큰 돈이 정말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들어온 큰 돈으로 저는 헛되이 쓰지 않고 재투자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처음에 네 채 살 때까지는 제가 꾸역꾸역 모아서 뭐 이렇게 소액으로 낙찰 받고 대출 받아서 샀는데 네 채 받은 게 만기가 돼서 2년 뒤에 보니까 이게 다 몇천만 원씩 오른 거예요. 일부는 뭐 매도하기도 하고 전세로 이제 더 높게 받으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생긴 거예요. 2년 정도 걸렸죠. 이제 소비하는 데 썼다면은 퇴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또 재투자를 했거든요. 네 채까지는 제가 돈 모아서 했지만 네 채 이후부터는 제가 돈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커져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니까 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출판 계약까지 하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됐죠. 저도 투자한 지 이제 4년이고 이제 저도 막 배워가는 것들이 많아요. 저 또한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대신 저는 마인드만 돼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마인드를 제대로만 깨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저랑 소통하면서 좀 에너지를 그리고 동기부여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인드만 깨면 그 다음 실행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마인드를 지키려면 주변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. 그래서 제가 이런 커뮤니티 챌린지를 만들어 드린 게 단톡방도 만들고 모임도 갔거든요. 그러면 이 주변 사람은 어쨌든 적어도 투자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. 만나서 얘기만 해도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고 마인드 안 깨져 있었으면 마인드를 그 사람들이 깨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거를 깼으면 좋겠어요. 돈이 벌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안 시켜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